열악한 전북 산업 구조를 바꿀 대안과 함께 실직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을 도울 단기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3D 프린팅 산업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탄소 산업과 연계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전북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몇몇 대기업 공장에 의존적인 지역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과 폐업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시급합니다. 첫 소식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전기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앞으로 5년 동안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수상 태양광 실증단지 등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듭니다. 정부는 전북이 제안한 대체 보안 산업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9년도 예산에서도 계속 이 과제들은 신경을 쓰고 챙기겠다는 의지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산업부, 그다음에 기재부. 전라북도가 직접 제안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체화할지 관건입니다. 그게 정부 사업으로 적기에 반영될 수 있을 거고 금년 추경 또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 대책과 더불어 단기 처방에도 힘써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직업훈련을 거친 조선소와 자동차 관련 노동자들에겐 1년 뒤부터 새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전부 다 중기 대책이지. 당장 지금 닫아놓은 군산공장하고 근처 조선소를 거기에 있던 분들이 떠나면은 군산은 영원히 못 일어나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첫 사례가 성과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정부가 어제 앞으로 3년 동안 선박 200척을 발주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상공업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지난 3일 일감 부족으로 울산 본사 직원 2,400명의 희망퇴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부실한 연구 용역 실태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만 해마다 200건이 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온나라 정책연구 사이트입니다.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전국 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 생산한 연구 용역 결과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은 각 행정기관이 연구 용역 결과물을 투명하게 일반에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은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이 사이트에 올린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라북도가 97건으로 가장 많고 전주시 38건, 정읍시 25건 등입니다. 전체 연구 용역 605건 가운데 공유한 사례는 30%가 조금 넘습니다. 단 한 건도 게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7곳이나 됩니다. 용역사에서 한 30가지 어떤 일을 제안해줬을 때 그중에 한두 가지라도 행정이 뭔가 사용을 하면 그나마 나은 거다. 그러지 않고 그냥 캐비넷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용역과 관련해 책임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하고 최종 보고회나 평가를 진행하는 자치단체는 14개 시군 가운데 6곳에 불과합니다. 용역과 관련한 도덕성 시비를 해결하는 건 용역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공개입니다. 연구 용역을 행정 편의주의로 진행하거나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자칫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책임지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 평가 제도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 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연구 용역 남발을 막고 부실한 사후 관리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천여 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펼친 멋진 쇼. 인상적이었죠. 전주시가 탄소 소재를 이 드론과 3D 프린팅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데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화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 검객 사이로 드론 여러 대가 열을 맞춰 비행합니다. 전통 예술과 드론 기술을 접목한 공연입니다. 축구공 모양의 드론으로 자리 쟁탈전을 하는 드론 컬링. 박진감 넘치는 드론 축구도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드론 컬링하는 거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스포츠적으로 재밌기도 하고 그냥 흥미도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재난 상황에서 구조용품을 나르고 수심을 측정하는 등 드론의 기능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 옛 글자 복원, 탄소 소재로 만든 자동차 부품까지 3D 프린팅 산업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기반은 부족합니다. 3D 프린팅과 드론 관련 기업은 26곳에 불과합니다. 전주시는 전략산업인 탄소 소재와 연계해 3D 프린팅과 드론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탄소를 3D 프린팅과 드론과 접목함으로써 중국 시장하고 다른 새로운 차원의 드론과 3D 프린팅 산업 소재로서 성장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앞서가고 있는 중국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강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리 잡은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업 종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컨벤션센터는 아직 건립 계획조차 없고 KTX 익산역을 오가는 순환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북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노 튜브 기술을 이용해 이런 미세먼지를 99.9%까지 거르는 필터가 개발됐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봄철 황사와 스모그로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추우면은 안에다 마스크 쓰고 이거 목에다 걷다 쓰고 오늘은 좀 미세먼지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것만 끼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진이 1년간의 연구 끝에 초미세먼지를 99.9%까지 걸러내는 세라믹 필터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질화붕소 나노 튜브로 제작해 초미세먼지의 100분의 1 크기인 25나노미터의 입자까지 포집할 수 있습니다. 섭씨 400도의 고온으로 2시간 정도 가열하면 필터를 뺀 미세 입자만 태울 수 있습니다. 살균과 함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필터 자체는 타지 않지만 다른 유기물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서 막힌 기공을 뚫을 수 있어서 재활용 가능한 것입니다. 고비용 부담을 덜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면 우주 항공 산업을 비롯해 전자 자동차 원자력 등 응용 분야는 무한합니다. 우주 왕복선 같은 특수한 아주 극냉이나 극고온이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의 필터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멤브레인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봄비 뒤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그래도 봄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북에서 열리는 봄 축제 소식 조선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벚나무 가지마다 분홍빛 꽃잎이 수줍게 볼을 붉힙니다. 내리쬐는 햇살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고 어른들은 한데 모은 꽃잎을 바람에 흩날리며 추억을 남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거에 왔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날씨 바람이 부는데 우리 걷기에는 최고의 날씨 같아요. 천변길 5km에 펼쳐진 벚꽃길. 벚나무 1,200여 그루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늦은 저녁 오색빛 조명과 만난 벚나무의 자태가 눈길을 끕니다. 1.8km 남짓한 벚꽃 터널의 화려함과 함께 카누 체험,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8만여 제곱미터 널따란 들판의 청보리가 봄바람에 기지개를 켭니다. 지난해 봄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49만여 명.
대표적 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오는 21일부터 열립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봄날의 전주국제영화제. 그동안 독립영화제의 정체성을 지켜왔는데 올해부터는 보다 대중적인 작품의 상영을 늘릴 예정입니다. 관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저희 전주국제영화제가 지향하는 독립 대한 영화와 또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때 맞춰 찾아온 봄 축제들. 상춘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도지사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도지사 건강은 공직 수행의 중요한 요소라며 송하진 지사에게 의무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전북 인구는 줄고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도 송 지사가 정책과 공약 검증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3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건강 수치는 완벽에 가깝고 TV 정책 토론회는 유불리를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맞붙게 된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의 TV 정책 토론회를 오는 11일 KBS 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오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하는 여론조사로 선출하며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합니다. 체육회 인사와 공무원 가족 등이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현직 단체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모 군수 예비 후보는 현직 군수의 측근인 체육회 인사와 공무원 가족 등이 실시간으로 여론조사에 응대하고 지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확보했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6월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도의원이 15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전주와 임실, 순창, 부안 등 4곳을 뺀 10개 시군에서 기초단체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3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도의원이 2명씩인 정읍과 김제, 고창에서는 6명이 모두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진안과 무주, 장수도 도의원이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옆좌석에 있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49살 김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